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물론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꾸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는 꿈을 꾼다는 것은 맞습니다. 한 번도 꿈을 꿔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억압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경험했지만 잊고 있는 것, 한 번쯤 생각했거나 감정 경험을 했지만 또 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저장되어서 밤에 잠을 잘 때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이 나의 무의식을 반영하고 나의 무의식을 간접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꿈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꿈 해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왔고 또 서양의 심리학에서는 꿈 분석이라는 심리 분야도 발달되어 왔습니다. 특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나 융의 분석심리학에서도 꿈 내용을 중요시하면서 꿈 분석을 즐겨 하지요. 기독교의 성서에도 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사례가 또 여러 번 나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죠. 웬만한 종교의 창시자들 또는 뛰어난 종교적 영적 지도자들은 꿈과 친숙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사실 종교의 창시자나 지도자가 종교적 꿈 또는 영적 꿈을 꾸는 것과 관련한 얘기가 많습니다. 꿈에서 어떤 신이나 절대자의 계시를 받는다든지 미래를 예언하는 꿈을 꾸는 경우는 허다하지요. 즉 꿈을 통해서 신, 하느님이나 하나님, 절대자로부터 또는 우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는 경우도 있고 인류의 미래, 민족의 장래, 심지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나 인류의 재앙과 같은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예술가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에게도 꿈은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것인데요. 벤젠 고리의 분자 구조와 관련해서 독일의 화학자 케플러는 꿈에서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을 보고 그것에 영감받아 당시에 미궁에 빠져있던 벤젠의 분자 구조를 최초로 밝혔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영국 출신의 팝 그룹 비틀즈도 꿈에서 영감을 받아 대표곡에 해당하는 Yesterday라는 명곡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도 조상과 관련한 꿈을 꾸기도 하고 태몽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뭐 어떤 꿈을 꿨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또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내가 태몽을 꾸었고요. 저희 어머니도 손주 태어나는 태몽을 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꿈과 관련한 용어나 단어들을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꿈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이 종류가 많습니다. 태몽, 예지몽, 길몽, 흉몽 뭐 이런 이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돼지꿈, 재물꿈, 재난꿈, 사람이 죽는 꿈,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꿈 등과 같이 꿈의 핵심 내용별로 그렇게 이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꿈의 본질이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꿈을 꾸긴 하지만 왜 꿈을 꾸는지, 어떨 때는 악몽을 꾸는데 그 악몽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도 그 꿈을 현실로 인식하고 지각합니다. 그러니까 꿈 속에서는 그 꿈이 현실이고 실제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꿈을 깨고 나면은 그것은 현실이 아니고 일종의 가상세계였음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꿈을 꾸면서도 꿈 속에서도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지각한다, 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것이 바로 자각몽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ucid dream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각하면서 꾸는 꿈을 바로 자각몽이라고 합니다. 한자말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생각할 각자.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면서 꾸는 꿈. 그런 꿈을 자각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각몽을 영어에서는 lucid drea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lucid라는 말은 명쾌하다, 명료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특히 질병,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잠시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이 또렷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의식이 또렷하다고 한다면 이 루시드란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절한 사람이 아니면 식물인간과 같은 사람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느 한 순간에 의식이 또렷하게 그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루시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꿈과 관련할 때는 자각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 드림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그런 자각몽을 꾸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자각몽을 꾸었던 기억이 있다면 그 꿈의 내용을 지금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때 경험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꿈을 꿀 때 그 꿈을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영화를 볼 때와 마찬가지지요. 이미 만들어진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스크린에서 일방적으로 펼쳐지는 영화 장면을 보고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스토리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앞장서서 그 스토리를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인공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주인공을 하여금 다르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개입하고 간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화 관람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꿈에서도 스토리에 간섭할 수 없고 그 스토리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에 서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동성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이 되어 꿈의 내용이나 스토리를 주도적으로 조절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각몽을 꿀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글쎄요. 그런 것을 액티브 드리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드리밍. 액티브는 뭡니까?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능동적 꿈꾸기, 적극적 꿈꾸기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일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따라가 볼 때 우리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꿈을 꾸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오히려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꿈을 만들고 심지어 꿈을 조절하고 변화시키면서 펼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액티브 드리밍입니다. 용어의 그 의미가 상당히 와닿지 않습니까? 액티브 드리밍. 이렇게 되면 이 액티브 드리밍이라는 것이 최면의 원리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액티브 드리밍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더 알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기회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자각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각몽에서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또 변화시키며 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액티브 드리밍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